당연히 밥 먹고 입시 코스 선택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잘할 건데 뭐 수업도 좀 아끼고 뭐 생기비도 좀 아끼고 그럼 너네가 진짜 하는 게 뭔데? 선생님 또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더 있으셔요? 공교육과 사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해? 공교육은 무능하다. 공교육은 예산 100조를 쓰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해가 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공교육이랑 사교육이랑은 역할의 범위가 다릅니다. 공교육은 이제 하방을 바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출신, 부모님의 재력 이런 거랑 무관하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게 공교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어떤 면에서 그런 오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눈에 띄는 가시적인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학교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그 동네 어머니들이 찬성 안 하시지 않을까요? 어머님들이 찬성을 하는 거와는 별개로 그게 공교육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요? 그런 오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교육의 범위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돌봄도 있겠고 아이들의 생활지도도 있겠고 그 아이들끼리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중개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있겠고 단순히 시험 문제 잘 풀고 학습 내용을 숙달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입니다. 근데 이제 사교육은 그 일부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리니까 비즈니스화가 된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의견은 오히려 깔끔하네요. 대학 자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교육해라. 반대 아닙니다.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이런 애들이 일부고 네. 대학 자격하고 싶으면 사교육을 해라. 공교육과 사교육을 네. 역할을 헷갈리지 말자고. 저는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교육이라고 공교육 너네는 무능해 이렇게 욕할 것도 아니고 공교육도 사교육 너네는 돈만 밝히는 탐욕쟁이들이야 생각할 것도 아니고 네. 역할이 다르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생긴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서로 분리를 하면 좋을까요? 공교육이랑 사교육이 서로 대치되고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교육이랑 사교육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요 얘기는 약간 보통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뭐 배척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사교육에 도움 받아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했었고 교사가 되기 위한 교원 임용 시험 준비할 때도 사교육에 도움 받았습니다. 사교육에 도움이 있어야 대학도 잘 가고 시험 잘 본다는 거를 선생님들조차도 알고 있다. 예, 전 장담하건대 20, 30대 교사가 되신 선생님들 중에서 사교육 업체의 도움을 안 받으신 분은 뭐 1%도 안 되지 않을까. 강의는 안 들었더라도 뭐 강사들이 만든 책이든 다 도움을 받았으면 사교육은 나쁜 거야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몇 번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나름 그 동네에서 좀 한다 이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이런 것들을 도움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수성구에 있는 학원을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이 수성구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학교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시험 치기 직전에 특강 형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선생님들은 사교육 학원 선생님을 싫어하는 거 아니었나? 서로 약간 좀 배척하는 관계 아니었나? 학교에서 강사분들 불러서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저는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내가 뭐 논술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런데 밥 먹고 수업하고 연구만 하는 사람과 그렇죠. 생활지도 하고 가정통신문 가져오라고 하고 온갖 잡무에 시달리다가 수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업 퀄리티가 같겠습니까? 특히나 논술인데. 그런데 이제 지방교육의 살리기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요 지점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는 격차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걔네들도 다 서울로 가야 되나요? 경제적인 논리만 생각했을 때 그게 맞습니다. 공교육의 본질 이런 걸 떠나서 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지방에 있는 학교 다 밀어버리고 네. 이주시켜야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원래 공교육이라는 건 다 비효율적입니다. 수익을 보고 하는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단 30명, 10명이 있더라도 공교육은 그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떨어진 곳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과연 지방에서 어느 수준까지 최저 수준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충청북도 지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청주 하나가 큰 도시가 있고 그 주변은 사실상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낙후는 인구 감소, 고령층 증가,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 수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교사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가능성을 본 한 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괴산 지역에 있는 중학교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소규모 학교 3개를 통합을 한 겁니다. 통합이요? 예. 아니 합쳐버린 거예요? 합쳐버린 겁니다.
그거 우리는 되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합치게 되면은 교육 여건이 조금 더 보장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합쳤습니다. 네, 학생 수가 절반이 된다고 학교 일이 절반으로 줄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면서 교원 수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감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에 따르면 공교육이 뭐 효율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비율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네. 기능들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한 학급에 학생이 30명이 있다가 15명이 되면은 일이 절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는 한 80% 정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문제지. 교사 대 학생 수 비율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교육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만 인프라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방이라고 하면 인구 10만 정도 이하나 그 정도 되는 소규모 시나 군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는 학원이 없거나 뭐 있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교직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선생님을 좀 잘 따르는 경향이 좀 더 큽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큰 도시에 나가서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강을 듣거나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 받아서 대학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저번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네.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되게 학군지 이런 데보다 오히려 지방에서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되게 상충된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교권 침해의 종류가 다릅니다. 지방이나 뭔가 낙후되어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대놓고 선생님한테 욕을 한다거나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고 학군지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는 조금 양상이 다른데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학생이랑 교사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개입을 해서 고소를 한다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상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을수록 뭔가 입체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돼가 아니라 예.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없어서 지방을 떠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이제 사교육에 네. 있는 사람들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상적인 얘기라도 좋아요. 가장 쉽고 직관적인 건 사실 교육 콘텐츠를 개방하는 거라고 개방한다는 게 강의 같은 거를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접근성을 높여준다거나 교재 같은 거를 좀 참고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고 이 효율을 버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방에도 어떤 서울의 뭐 대치동이나 목동에 있는 유명한 강사님들이 내려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범위를 뭐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지 않나 저 그런 거 되게 관심이 많은데 사교육에 계신 분들도 하고 싶어해요.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아직 좀 잘 버티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데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이게 한 번 가서 강의하고 오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속적으로 내려가서 수학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할 의향이 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 정도 캠프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수학은 이런 거구나, 제가 이런 거를 정말 느끼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걸 또 경계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어서 경계. 그렇죠. 공교육에 사교육이 막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밥 먹고 입시 컨설팅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잘할 건데 그럼 입시 컨설팅도 외주 맡기고 수업도 외주 맡기고 뭐 생기비도 외주 맡기고 그럼 너네가 진짜 하는 게 뭔데? 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저희 교사들 내부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갈린다. 하지만 아까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그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사이트 얻은 것 같고 오늘 복귀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로서 저나 아니면 또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교육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건 언제 들어도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도 거의 겹치는 내용이긴 합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또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 책임져 줬으면 학원비 내고 허리 휘지도 않았을 텐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때 돌아오는 그 대가가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랐는데 이 점을 저희가 가정에서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비난, 고소, 신고, 아이들과 관계가 이상해짐 이런 것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그러면 지금 또 뭐 학생 볼모로 잡아서 또 협박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저희는 아이를 가르치는 게 좋아가지고 학교에 온 사람들인데 이제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들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교육에 계신 분들도 정말로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아이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서로 역할을 나누고 네. 공생하고 네. 서로 존중하는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걸 다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글 쓰시고 네. 면접책 내시고 또 좋은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뵐 수 있는 날을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 초심은 어쨌든 밥제를 해놓을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조언해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